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5시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언더스탠딩은 예. 맨날 뜨거운 감정만 하잖아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제일 뜨거울 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프로님, 뜨거우니까. 이 프로님께 불을 피하시기 있습니까? 같이 타죽자고 제가 불렀습니다. 같이 타죽자고. 자, 오늘은 특별히 3프로TV 권순우 취재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뭐 예고가 된 대로 하이브와 카카오가 지금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두고 정말 뜨거운 상황이 됐는데 예. 뭐 된다 안 된다 누가 잘못한 거나 잘했다 잘못했다 뭐 굉장히 말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매트릭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얼라인 파트너스 그 이창환 대표님을 직접 모시고 요 딜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예. 또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누가 유리한 건지 뭐 그런 것 등등을 한번 뜨겁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요거 진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주가도 지금 막 상승은 많이 전 하고. 어쨌든 그 이번에 온라인 파트너스 나오셨으니까 예. 그리고 SM 쪽에서 안 나오셨으니까 네. 저 SM 쪽을 제가 알아본 얘기들 중심으로 해서 예. 좀 여쭤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잠시 후에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 바로 모셔보죠. 시간이 없습니다. 온라인 네. 파트너스 이창환 대표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넥타이를 똑바로 매시질 못할 정도로 저희는 되게 좀 급하게 뛰어서 왔어요. 예. 평소에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요즘 진짜 바쁘지. 너무 핫한 분이 되셔가지고. 예. 하여튼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뜨거운 뜨거운 한복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단 사건이 너무 복잡해서 네. 저희가 브리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좀 브리핑을 해주시고 예. 예. 보완해서 궁금한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그러시죠. 네. 예. 예. 일단은 저희 그 PPT 만든 게 있는데 한 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복잡하죠. 예. 그래서 사실 순서상으로 네,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주주로서 이제 행동주의를 해가지고 이거 이수만 선생님과의 이런 뭔가 거버넌스 이슈 해결하자 하는 예. 게 작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소송한다고 하고 뭐 무슨 내용 증명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다음에 1월 20일에 극적으로 타결을 했어요. 예. 극적으로 타결을 했고 그 내용 중에 보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이때까지 쓸데없었던 것들 뭐 이상한 것들 다 정리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 이사회도 조금 더 사내 이사분들이 그대로 계시지만 예. 이제 새로 사회에서 어차피 뽑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좀 독립적이고 좀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 뽑자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합의가 된 거고요. 예. 그 12개 합의 사항이 된 게 1월 20일입니다. 예. 1월 20일이고 근데 뭐 하여튼 저는 이제 회사라는 건 원래 이사회가 경영하는 거거든요. 주주들끼리 예. 서로 예.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저는 이제 회사하고 이야기했던 건데 뭐 하여튼 미소만 선생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하여튼 그 회사에서는 이제 그 저기 뭐야 SM 3.0 전략이라고 그래서 예. 이수만 선생님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우리도 하이브나 JYP처럼 멀티 프로듀싱으로 가겠다. 여러 명을 한꺼번에 쫙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작품 이게 노래나 뮤직 이런 게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프로듀싱인데 프로듀싱을 누가 최종적으로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옛날에 JYP 노래 들어보면 2010 몇 년까지만 해도 처음에 JYP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즘에 안 나와요. 예. 아시죠?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본부에 있는 본부장들이 결정하거든요. 예, 근데 SM은 아직까지도 사실 이수만 선생님이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이제 그 고령이시고 한데 되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러셨던 건데 이제 이것도 SM도 이제 드디어 여러 본부 그 6개 본부 그다음에 예. 멀티 레이블 체제로 가겠다 하는 거를 2월 13일에 발표했어요. 예. 이게 저희가 합의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게 왜냐면 주주들 입장에서 이런 거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 명의 위대한 사람이 하는 거가 좋긴 하지만 이게 회사로서의 영속 가능성이나 그리고 생산량 예. 이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제 작년 주총 때부터 요구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2월 3일에 발표했어요. 네,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았죠. 네, 이거 좋았고 주가도 엄청 많이 올랐었고요. 예. 그때 한 93,000원 요 정도 그게 역사상 최고가거든요. 예. 예. 예, 그 정도였고 이제 2월 7일에 이제 그 SM하고 카카오 간의 전략적 제휴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사항들이 나와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음반 음원 유통을 해외에서 이제 국내 해외에서 다 멜론 통해서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콘서트 같은 것도 이제 멜론 티켓 통해서 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웹툰 웹소설 이런 플랫폼들이랑 협업한다. 뭐 카카오의 AI 기술이나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뭐 그 IP를 이제 뭐 이렇게 2차 상품 만든다부터 네. 해가지고 뭐 캐릭터 만든다부터 카카오 프렌즈랑 캐릭터 이런 거 다 있거든요. 하면서 이제 이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카오가 SM에 9% 지분을 투자를 해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2월 7일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갑자기 이제 2월 8일에 이소만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거는 최대 주주인 나와 상의되지 않은 삼자배정 거다. 유상증자다. 예. 그리고 그 저기 경영권 그 분쟁 상황에서 된 거니까 그 이거는 무효다라고 가처분 하면서 신청을 가처분 했죠. 신청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온라인 파트너스와 나는 사실 경영권 분쟁 중이었다. 예, 라고 하셨던 거고, 그래서 이게 2월 8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월 9일에 이제 하이브가 이제 그 발표를 하는데 이수만 선생님 지분 18.5% 중에 14.8%를 예. 예. 우리가 사겠다. 그 왜 그만큼만 샀는지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예, 12만 원에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뭐 여러 계약 조건이 있어요. 그 이제 옛날에 제가 이야기하는 드림메이커와 SM 브랜드 마케팅 주식 약간 오스템이랑 똑같은데 그것도 재밌어요. 나중에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같은 가격에 이제 25%까지 공개 매수를 해서 예. 40% 지분 확보하겠다까지 밝힌 게 최근 2월 10일 지난주까지입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서로 공방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이렇고. 예. 그 세부적으로 좀 여쭤보기 전에 예. 그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그 12개 합의 사항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 그 이수만 선생님이 직접 움직였던 거는 결국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신주 배정 문제가 제일 중요했던 걸로 보이는데 예, 예, 맞습니다. 1월 20일 당시에 그 온라인 파트너스와 예. 그러니까 주주와 그 SM 경영진은 카카오하고의 그 신주 배정 관련한 얘기가 진행이 돼 있었던 거죠?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고요? 네. 근데 그럼, 저하고 이사회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성수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온라인과는 별도로 카카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거 20일 이후에 뭐 17일 만에 이 딜을 했을 리는 없으니까 그 전에 얘기가 되고 있었을 건데 그 전에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와에 보면은 그 조회 공시 요구 미공시 하면서 미확정이라고 2년 동안 지금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뭐 카카오니 CJ니 뭐 이런저런 지분 관심이 많다는 얘기들은 계속 있었죠. 그때는 이수만 선생님 지분을 인수하는 거 예. 관련한 네. 얘기였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사실은 다른 데는 다 이제 미확정이 아니고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예. 확정했고요. 예. 카카오랑만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미확정 공시가. 이거는 예.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예. 일단은 확실한 거는 1월 20일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런 얘기 전혀 없었고 이제 근데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던 거는 이제 그 회사에 유증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카카오 옛날에 처음에 이수환 선생님 딜 할 때도 예.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실사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카카오가 그때 예. 당시에 이수환 선생님 지분을 그렇죠. 인수하는 거면서. 예. 근데 회사랑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게 어쨌든 히스토리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얼마나 그때 액티브하게 얘기하고 있었는지는 그건 저는 알 수가 없죠. 제가 회사의 뭐 경영진도 아니고. 그러면 온라인 파트너스와는 상관없이 지금의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이 카카오의 유상증자를 진행한 거다. 그렇죠. 예, 저희랑은 상관없죠. 예. 저희랑은 상관없죠. 알겠습니다. 뭐 솔직히 잘 못 믿겠습니다. 저희랑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그걸 왜 못 예. 믿겠다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 그 신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지배권에 영향을 줘요. 예. 제3자가 들어오는 지분 가치가 건이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예, 여기서 뭐 SM이 돈이 없어서 그걸 증자를 받았다. 경영상에 뭐 부실 기업이 됐다.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네네. 일반적으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주주들의 동의 하에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은 이수만 선생님이 그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하다가 카카오 증자 이후에 굉장히 세게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은 이제 본인이 18% 주주인데 9%나 되는 주주를 새로 들이는 거면 지배권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경우에 주주 배정 없이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온라인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번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될 거는 예. 제가 아직 뭐 그러니까 요구한 거에 대해서 합의하고 하긴 했지만 예. 뭐 회사에 이사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직 1% 주주일 뿐이거든요. 제가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현 이사회와 경영진이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뭐 막을 수도 없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전혀 하여튼 저하고는 제가 의견을 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것도 저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여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 1월 20일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연결해서 여쭤보면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신주 배정을 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결정했을 때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이수만 선생이 이거는 부당하다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만 해도 네, 이걸 경영권 분쟁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네, 약간 네. 애매하다는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 지금은 하이브가 들어오면서 이제 누가 봐도 명백한 경영권 분쟁으로 보이잖아요. 누구와 누구의 경영권 분쟁이죠 지금? 누가 누구 최대 주주와 SM은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이 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을 해야 되지. 예. 어떻게 그 이사회와 최대 주주와 경영진이 경영권 분쟁을 할 수가 있죠? 그거를 네. 경영진과 온라인이 계속적으로 합의한 사항들이 이행되고 있으니까 네, 네. 지금 그 상황에서 최대 주주가 임명하긴 했지만 이성수 대표 쪽이 온라인 쪽과 이야기를 만들면서 SM 3.0에 그냥 구상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거기에 이제 카카오가 합류를 함으로써 SM 3.0이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카카오 온라인 이성수 대표가 이제 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쪽으로 보이는 거고 그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이수만 총괄 PD 최대 주주 쪽과 네. 분쟁이 있는 거다라고 보통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랑 분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팀. 근데 사실은 경영진은 그러니까 주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경영진을 네. 이수만 선생님이 임명한 거예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려고 한다면은 누가 와가지고 내가 지분을 모아서 이사회를 교체를 해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내가 대표이사를 임명하겠어. 예. 뭐 이따가 한번 보시죠. 하이브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대표이사를 교체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실질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 이수 선생이 반대를 해요. 예. 주주로서. 이러면 경영권 분쟁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앞으로는 이제 뭐 주주 행동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뭘 하면 그게 다 경영권 분쟁이 되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이 되려면 회사 내 분쟁은 경영권 분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지금 거죠? 아니 본인이 임명한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대주주가 뭐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드러나는 경우 잘 없지만 대주주가 내 이사 임명했어요. 예. 근데 항상 모든 회사 이사회 경영진들이 그 회장님 말 다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어느 네. 날 갑자기 예. 이사회 분들이 마음에 예.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한은 이사회가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그건 경영권 분쟁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경영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예. 나 예. 1%밖에 없고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사도 아니고 추천돼서 그것도 주총 표결을 거쳐야 돼요. 저 아무것도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경영권 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저희가 합의한 내용 12개를 보면은 예. 거기에 경영권 관련 내용은 없어요. 제가 무슨 뭐 경영권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고 심지어는 사회이사 3명 추천하는 임시 사회이사 추천위원회도 예, 저희 쪽 인원은 1명만 들어가요. 예. 3명 중에 1명. 그 나머지 2명은 회사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자꾸 여쭤보냐면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이걸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이수만 그 총괄 PD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네.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쵸. 그런 거잖아요. 그쵸. 이게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고 하면 뭐 그냥 신주 배정이 이제 들어가서 카카오가 9%의 지분을 갖게 되는. 그래서 이걸 경영권 분쟁을 볼 거냐 안 볼 거냐가 중요한 쟁점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경영권 분쟁이 될 수 있는 카카오와 거죠? 하이브 간의 예를 들면 분쟁이라고 보기에도 이건 경영권 분쟁으로 보기가 어려운가요? 카카오와 하이브. 아니면 그것도 혹은 저는- 카카오와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PD와의 분쟁으로 보기도 어렵습니까? 그거 보기 어렵죠. 왜냐면은 이제 1번 그 하이브의 그 투자 이수만 선생님한테 지분을 임수해서 공개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카카오 딜이 어나운스되고 나서 나중에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순서상으로. 그러면은 어쨌든 그건 나중에 있었던 일이고 그 전에 발행된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첫 번째로 시간상으로 이게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거기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하는 그 공시된 내용을 입장문을 보면은 온라인 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 예. 화우에서 예, 그랬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갑자기 경영권이 생겼지? 약간 너무 고마운데 이제 앞으로 네. 하여튼 그 첫 번째 되게 황당한 논리인 거고요, 사실은. 예. 두 번째는 이제 하이브 카카오가 인수한 지분율 9%는 예. 이거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이 아니에요. 9% 가지고는 절대로 이사회를 장악할 수 없어요. 이게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만약에 다 뭐 예를 들면 금지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그 IP 회사와 플랫폼 회사 간에 시너지가 있다는 건 누구나 봐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예.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 보시면은 예. 그 정확하게 네이버가 카카오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이버죠. 네이버가 YG 엔터테인먼트에 9%를 했어요.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결국에는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뭔가 유증을 해서 내가 행복하냐? 그렇진 않아요. 예. 저도 이제 이거 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예. 발표하고 이제 설명을 제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냐 이게.
저는 이제 왜냐하면 SM 3.0에 의해서 경영진을 지지한다고 했고 예. 12가지 합의안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거 뭐냐 갑자기. 근데 하여튼 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전략적인 시너지가 있고 우리가 SM 3.0을 하기 위해서 예. 이제 뭐 과거부터 카카오랑 오래 이야기를 했었고 뭐 결국에는 투자 관련해서 실사도 했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 음악에 집중하겠다. 근데 음악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냥 비핵심 사업도 정리하고 그 합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외부의 파트너를 활용하겠다. 그런 플랜이다라고 했고 하여튼 전략적 제휴 목적은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그 희석 어떡할 거냐 희석. 희석 문제.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온라인 파트너스 입장에서도 주주로서 의결권이 있고 지분율이 있는데 그렇죠. 이성수 대표가 단독으로 온라인 파트너스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수 대표라고 하긴 그렇고 경영진에서 하여튼 근데 그 전에 카카오와 뭔가 딜이 논의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는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저 조금 놀래긴 했는데 예. 아마도 이제 이런 뭔가 결국에는 이사회가 최대 주주로부터 독립을 한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미리 아마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아까 그 발표한 SM 3.0 전략도 그게 예. 저희하고는 사실은 제가 그때 3% 언더스탠딩 나가서 얘기했지만 저희가 요구한 거는 멀티 프로듀싱을 요구했다기보다는 뭐 그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저희 요구한 건 뭐냐면 지속 가능한 프로듀싱 체제를 발표해라 예. 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결국에는 생각을 미리 해오셨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준비가 미리 돼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야 뭐 이수만 총괄 PD가 지분을 매각하려고 그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으니까 제일 프로듀싱을 많이 하던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던 분이 나가실 경우를 대비한 대비해서. 경영 플랜은 뭐 짜놓는 게 자연스럽긴 뭐 하죠. 어쨌든 간에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미리 플랜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 있었던 거라고 한다면은 이런 게 미리 계획이 있었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여튼간에 저희가 요구했던 건 어쨌든 좋다. 나는 SM 3.0 전략 이거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이거 하면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저는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3년 내에 진짜 한 2-3배 늘어난다. 영업이익 한 3배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엄청 좋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알겠어요. 왜냐하면 예. 회사가 완전 전략이 내용이나 바뀌는 거거든요. 프로듀서 1명 있다가 뭐 6본부가 생기고 예. 퍼블리싱 컴퍼니를 만들어야 되고 멀티 레이블 하고 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돈도 돈이지만 그 전에 전략적인 제휴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원래 돈이 조금 덜 필요해도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지분 썩는 거 되게 많아요. 여기 제가 네이버 하이브 이때 그러면 YG 엔터는 돈이 없어가지고 받았을까요? 예. 그건 아니거든요. 전략적 목적으로 받는 거예요. 파트너로 들어온 지분을 거다. 예. 그러니까 희석 부분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해소하는 대안을 내놔야 되겠죠 회사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그래서 공개적으로 2월 15일까지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간에 뭐 결국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만 놓고 보면은 예. 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략적 제휴다 파트너십이다라고 보입니다. 예. 이게- 여기서 그러면 주주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서 네네. 준비하신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네. 이게 하이브가 들어와서 12만 원 공개 매수를 해서 지분율을 한 40%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네. 문제가 그냥 종결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문제가 전결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생했던 모든 문제가 예. 뭐 온라인이 뭘 하고 카카오가 뭘 하고 가처분을 하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하이브가 최대 주주가 되게 되면은 거기서 생각하는 이사진으로 교체할 수 있는 지분율이 되고 네. 거기에 뭐 경영도 임명할 수 있고 그러면 SM 3.0을 할 거냐 말 거냐도 그쪽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면은 SM 3.0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하이브. 그렇죠. 하이브는 하이브를 위해서 하겠죠 이제. 네. 하이브가 뭐 SM을 샀으니까 이것도 자기 거라고 40%만 사거든요. 40% 자기 60% 거라고 주주가 생각하면은 있거든요.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본다면은 네. 다들 하는 얘기가 뭐 지금 뭐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만 네네. 이런 분쟁도 그냥 하이브가 최대 주주 돼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좀 이 관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하이브가 최대 주주가 되면은 뭐가 끝난다는 건지를 좀 한번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예. 약간 경영권 경영진 분쟁이 끝난다? 지금은 예.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사회 경영진과 네. 카카오 손잡은 카카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온라인 같이 일종의 동맹이로 생각하고 어느 순간 1월 20일부터인데 그렇게 동맹으로 생각하고 네. 이수만 총괄 PD와 이제 하이브의 그 간에 이제 뭐 그게 경영권 갈등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어쨌든 간의 갈등인지 뭐. 대립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거기에서 현재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PD가 네. 하이브랑 손을 잡고 그 지분을 뭐 팔기로 했고 그렇죠. 공개 매수까지 성공하면 이거는 표 대결을 해도 게임이 안 되지 않느냐? 이쪽 진영의 승리 아니냐? 근데 그 전제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개 매수 성공할 거냐. 예, 그렇죠. 여러 그거는 가지 전제들이 있죠. 주가가 12만 원을 넘으면 성공 못 할 수 있어요. 그렇긴 하죠. 네, 두 네. 번째 공개 매수 성공했다고 쳐요. 예. 성공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번 주총 때 그러면은 뭐 아무 일이 없을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작년 말 주주 명부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40%를 사도 어차피 표 대결은 또 이뤄지고 네. 그렇죠. 예, 이게 주총 때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렇죠. 그 과거 지분율로 과거 지분율로 하는 거기 과거 때문에 지분율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카카오도 상관이 이거 더 명확하죠. 카카오 상관이 이번에 이중한 없어. 것도 상관이 없고 예. 네이버가 산 것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네이버란다. 하이브가 한 것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또 지금 이걸 경영권 분쟁을 주장을 하지만 결국엔 12월 말 이미 확정된 주주 명부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 세 번째는 이 SM 3.0 플랜 거버넌스 개선. 이거가 이제 예를 들면은 하이브가 와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 경영진은 그거를 합의를 했고 발표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진이 한다고 하는 건 저는 믿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지하는 거고. 근데 하이브는 전략적 투자자예요. 네. 본인의 회사가 있어요. 본인의 주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본인의 임직원도 있고. 네. 근데 내가 100%를 사는 것도 아니고 40%만 사잖아요. 근데 이 SM만을 위한 SM의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한 이 플랜을 그대로 할 것인가? 그거는 저는 좀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이브는. 그러니까 그건 한번 판단해 보시죠.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그러면 좀 노골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준비하신 것도 많지만 궁금한 게 많아서 네네. 저 진행 못 하겠는데 네. 노골적으로 온라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현재 SM 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은 카카오라는 전략적 파트너를 우리는 데려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우리한테 2대 주주가 되는 걸 그쵸. 선호하는 플랜이고 그렇죠. 예.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은 하이브랑 손을 잡고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하이브한테 회사를 넘기는 방식의 지금 두 가지의 방안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온라인은 뭐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솔직히 그건 뉴트럴해요. 그러니까 그 뉴트럴하다는 거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경제적인 관점과 예. 그다음에 그냥 사람으로서의 제 관점이 있는데 네. 첫 번째 경제적인 관점으로는 어. 저는 지금 하이브의 공개 매수 딜은 저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SM 엔터테인먼트에 SM 엔터테인먼트 저한테요. 저는 온라인한테? 온라인한테 모르겠고 저한테. 예. 왜요? 왜냐하면 예. 일단 아까 얘기했잖아요. SM 3.0 이 플랜을 제가 봐서 저희가 숫자를 돌려봤어요. 이따 예. 설명하겠지만 저는 그 영업이익이 한 3배 정도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라이크 게 없어지는 거 포함해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12만 원 가격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예. 공개 매수 12만 원은 너무 낮게 너무 부른 낮아요. 거다. 왜냐면 SM 이 현 경영진 이 플랜대로 그대로 하면 예. 저는 뭐 3년 내에 진짜 뭐 주가가 3배, 그러니까 30만 원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공개 매수를 하면은 12만 원에 팔아야 되면은 강제로 팔리게 되면 저는 팔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9만 원. 카카오의 9만 원은 별로 안 싸고 12만 원은 싸다. 그러는 거에 대한 논리는 그거에 SM 대한 3.0을 유지해 나갈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너무 쉬운 거여 가지고 이거 27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제가 봤을 때 자료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죠. 예. 제가 봤을 때 전 국민이 이거는 아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자꾸 뭐 이렇게 뭐 저희가 뭐 편파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 질문 제가 한 거잖아요. 이렇게 9만 원은 싸고 12만 원은 안 싸냐 그 얘기. 하여튼 예. 쿨타임 돌아가지고 이제 한번 기회가 왔다고 자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보시죠. 네. 이게 M&A 하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자, 카카오의 지분 9%. 이게 저게 9만 1,000원, 9만 2,300원에 발행했는데 예. 그때 당시 시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 주가 대비 3% 프리미엄이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시가 수준에 발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자, 9% 저거 팔 때 프리미엄 받을 수 있나요? 못 팔죠. 예. 장에서 9% 사서 모을 수 있나요? 못 모으죠. 예. 그러니까 이 9%가 이거 팔 때 9% 이거는 그냥 아무런 권리가 없는 그냥 일반 9% 가지고 경영권 못 행사하거든요. 예. 저걸로 이사회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그냥 저희가 온라인 파트너 지금 1%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모아가지고 5% 사도 5%나 9%나 똑같아요. 그건 그렇겠죠. 그거는 예. 살 때 팔 때 프리미엄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누가 됐든 이사회 같든 누가 됐든 카카오한테 프리미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저 때?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 보세요. 경영권을 사는 거잖아요. 예. 40%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가가 그러면은 프리미엄 줬는데 팔 때 이 프리미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받을 수 있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 지분에 대해서는 살 때도 프리미엄이 있고 팔 때도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M&A 가치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거는 한 주 한 주에 대한 권리예요. 예. 경영권이 없는 주식. 그러니까 경영권이 없는 주식은 경영권이 없는 주식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고 예. 경영권이 있는 주식은 M&A 관점에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예.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9만 원에 발행해서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유증대 희석되는 거 싫어요. 싫은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그러니까 떼놓고 이거를 전략적인 제휴로서 이런 딜을 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면 이런 딜이 너무 많고요. 예. 뭐 네이버가 YJ 투자한 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게. 예. 이걸 다 금지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삼자 배정 전략적 제휴, 삼자 배정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카카오가 그러면 이거를 장에서 9%를 사도록 해라. 뭐 공개 매수를 해라. 이거는 경영권 딜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카카오가 이수만 생의 지분을 산다. 근데 지분율이 좀 모자라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하이브가 하듯이 공개 매수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 요구를 한 거예요, 저는. 그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경영권이 없는 거래에서 9% 살 때 그러면 상대방끼리 서로 거래를 하는데 이거를 공개 매수를 해라 하면 혹은 장내에서 사라고 하면 그쪽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 금액을 얼마에 살지, 얼마 지분 얼마 살지가 확정이 안 되는데 네. 상호간에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이 딜을 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그게 흘러나가면 주가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류의 전략적 제휴 3자 배정 딜은 저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사실 이게 이창환 대표님한테 여쭤볼 일은 아닌데 이게 그래도 제일 가까이 계시니까요, 지금. 9%의 이대주주는 그 예. 주주의 지배력 차원에서는 꽤 유의미한 정도 수준의 지분이에요. 심지어 최대 주주 지분율이 18%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렇게 주주들의 어떤 지배력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을 이수만 총괄 PD님하고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1월 20일까지 그렇게 긴밀하게 회사의 미래를 같이 얘기했던 온라인하고도 얘기 안 하고 그럼 이성수 대표 혼자서 그냥 우리 이대주주 내가 데리고 와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예. 저희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이유는 없잖아요. 왜 저희가 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긴 제가 이사도 아니라고 아니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결국에는 뭐 시장에서 뭐 딜이 돌아가고 이런 것들은 예. 그러면은 뭐 다 이야기는 있지만은 근데 사실은 네이버가 YG 들어갈 때 네. 정말 그 최대 주주의 지분을 위협할 정도로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그냥 전략적 제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예. 지금 온라인이 뭐 1%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 같은 의견을 가진 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을 통해서 의견권을 꽤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저희가 좋아서 예. 저희를 위해서 무조건 위임하겠다는 지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는 그때 저희가 제기했던 이슈가 그때도 예. 저희 언더생 말씀드렸지만 그게 충분히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투표를 해준 거지 제가 좋아서 해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왜 이수만 선생님한테 상의를 안 했냐?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표현 안 쓸게요. 예. 왜 이수만 창업자에게 안 했냐? 예, 예. 예? 그러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 주주로부터 독립하기로 한 거잖아요. 예. SM 이사들의 상황은 그렇죠. 예. 그러면 자 어차피 이수만도 그냥 주주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지분율이 조금 많을 뿐이지. 그 이사들은 결국에 모든 주주에게 동평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수만 창업자에게 상의를 안 했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상의를 다 해야 되나요? 이사회가 이런 전략적 제휴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앞서서 신주를 지배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할 때는 보통 그렇지 하긴 않아요.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면 이 딜을 카카오랑 하는 거를 전략적 제휴를 미리 대중에 공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딜이 될까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 사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없어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그러니까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어쨌든 정관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이 9% 예. 가지고는 경영권 행사 못 해요. 예. 그냥 이수만의 지분율에 영향을 미쳤다. 그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수만의 경영권이라는 게 꼭 지켜줘야 되는 이게 뭔가 재산적인 가치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그냥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사회를 임명할 때 유리한 어떤 18%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만 예를 들면 표결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은 결국에는 투표해가지고 뭐 지금 이수만이 추천한 이사들이 임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경영권이라는 거는 이게 뭔가 항상 보호해야 되는 최대 주주의 그런 재산적인 가치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토론이 많이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 케이스 스터디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 케이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아니 경영권 문제니까 결국에는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예. 요 딜 자체가 전략적 제휴에 딱 맞고 어쨌든 그 전략적 제휴에 따라서 당연히 9%밖에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예. 카카오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3자 배정 맞아요. 제가 해피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회사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더 많은 9%보다 더 많은 약간 이익이 늘어나게 하고 시너지가 있다고 하는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예. 희석에 대한 대안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용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거 발표하는 거를 요구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 이후에 저는 판단할 것이고요. 근데 그 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경영진 지지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 뿐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하여튼 저희와 경영권 분쟁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저희 합의한 내용은 다 공개가 돼 있고 예. 제가 뭐 이사들 다 임명하는 거 아니고 저 한 예. 명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저는 경영권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최대 주주의 영향력이 없는 그냥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이사회가 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게 한국적인 정서에서 이수만 총괄 PD는 이제 본인이 최대 주주고 지배력을 절대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라고 느꼈을 건데 만약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길 거예요. 원래 본인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나는 주주 중에 한 명이고 예? 회사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본인이 사실 난 최대 주주고 난 지배력이 있었어. 예. 이사들은 내 말을 듣고 하는 것들이었어 이때까지. 자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보자고요. 예. 그럼 이때까지는 이 모든 그 전에 있었던 이사들과 지금의 이사들과 했던 이 모든 일을 그러면 본인이 업무 집행 지시를 했다. 어? 예, 라고 인정하는 게 하는 셈인데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본인은 그렇지. 등기사의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 수많은 저희가 엄청 조사했을 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 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예. 혹시 그 아까 12만 원 이상으로 가게 되면 공개 매수가 부결될 수 있다, 무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던지시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공개 매수 가격이 정해지면 그 아래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그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합니다. 위로 뚫고 올라가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이나 카카오가 하이브에 맞서서 추가 지분을 매수하거나 이럴 때 12만 원 이상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답변 안 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네네네. 됩니다. 이게 뭐 카카오 얘기는 뭐 카카오한테 물어봐야 되긴 하지만 이쪽에서 이 지분율 경쟁을 위해 추가 매수를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요. 저희 아 저쪽 편이라 그래야 되는데 온라인. 일단 온라인만 오셨으니까 온라인. 저는 지금 정말 너무 지금 되게 안타까운 게 저희 예. 펀드가 작아서 저 진짜 돈만 있으면은 진짜 지금 공개매수 대한 공개매수 바로 부를 텐데 예.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펀드레이징 미팅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돈을 좀 주시면은 저희가 할 텐데 왜냐면 너무 네. 아깝고 예. 솔직히 그리고 이제 이따가 얘기해 드리겠지만 하이브가 40%만 사는 딜에 대해서 우려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왜요? 그 얘기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얘기 한번 지금부터 할까요? 그 얘기부터 예. 시작하시죠. 네, 하시죠. 하이브의 40% 지분 확보에 대한 온라인의 의견이라기보다 온라인의 걱정. 주주의 걱정. 뭐 저 온라인이 주주로서 걱정하는 예.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 지금 제가 회사 이사 멤버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본인이 네. 이성수 대표랑 친한데 이성수 대표 잘리는 거 이런 얘기 말고 그러니까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 주주 가치 네. 관점에서 네. 이거 한 페이지 보시죠. 일단 14페이지 이거. 예. 텍스트가 좀 빵빵한데 뒤로 가면 쭉쭉쭉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제일 큰 건 뭐냐면은 어. 이게 어쨌든 하이브가 SM의 경영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딜은. 그러면 하이브가 임명한 사람들이 SM의 경영진이 될 거예요. 혹은 지금 당장에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언젠가는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예. 근데 이게 100%로 사면 괜찮아요. 100%로 사면 그럼 뭐 자기가 돈 다 내고 샀는데 뭐 어떻게 하든 본인 맘대로죠. 근데 40%만 산단 말이에요. 그럼 60%의 주주가 남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하이브는 똑같이 엔터 사업을 SIM이랑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결국에는 전략적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재무적 투자로 사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 써놨는데 이제 앞으로 SM 그 아티스트들이 위버스에 나가겠죠? 네, 그렇게 가능성 있죠. 되겠죠. 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 레이블들은 그 오디션을 같이 해요. 글로벌 오디션을. 예. 자, 근데 그러면은 되게 매력적이고 뭐 멋진 그 어린 애들이 와요. 예. 자, 근데 이제 여러 레이블이 있잖아요. 그 어디에 보낼지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 하이브 경영진이 정할 수 있겠죠? 예. 좋은 애는 하이브로 데려가고 쭉정이만 SM으로 뭐 꼭 보낸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예, 그 40%만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 하나 있고 나머지 예. 100% 갖고 있으면 그냥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럴 수 약간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수만 총괄 PD 18%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경영을 이사회에 직접 개입하면 안 된다. 이사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이론적인 얘기를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수만 총괄 PD가 실질적인 경영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를 전제로 아까 논리를 펴셨던 건데 맞아요. 지금 저 논리는 하이브가 40%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하이브의 이익을 위해서 SM으로부터 일종의 사익 편취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레이 에리어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명확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오디션을 봐가지고 되게 예. 뭐 예쁜 사람, 뭐 멋진 사람 있는데 A 연습생이랑 B 연습생 중에 누가 예. 더 매력 있고 누가 덜 매력 있는지를 이거를 법적인 잣대로 사익 편취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결정은 어쨌든 하이브가 임명한 어쨌든 사람들이 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 명확하지 않은 이 부분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하여튼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 자 퍼블리싱은 뭐냐? 노래를 수급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작곡가들한테 다 수집해서 거기서 되게 좋은 노래를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이 작곡을 직접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게 많아요. 예. 그것도 곡을 같이 수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캐스팅이랑 똑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음반 음원 유통 예, 이런 것도 이제 아마 통합해서 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지금 SM은 이제 제3자랑 거래하거든요. 드리머스 컴퍼니라는 데가. 아니 그러면 이제 하이브 계열사랑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조건을 당연히 누가 봤을 때 이상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네. 이제 누구한테 유리하게 할 거냐, 하이브한테 유리하게 할 거냐, SM한테 유리하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모자회사 동시 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업종이 똑같고 하니까 이게 이런 게 되게 많은 거 서로 간에 거래가 많이 있을 게 아니면은 좀 괜찮아요. 근데 이건 완전 업종이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이해관계가 불일치된다는 게 첫 번째 우려고요. 예. 반대로 예를 들면 같은 업종이지만 같은 업종에서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달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까? 규모의 경제가 달성됐을 때 달성되겠죠. 예. 그 달성된 규모의 경제가 어디로 갈 거냐는 거죠. 규모의 경제가 달성됐을 때 자, 규모의 경제 달성됐어요. 예. 그것도 이게 나중에 독과점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그것도 폐해로 볼 수도 있는데 자, 규모의 경제 달성돼서 예. 이제 예전에는 하이브 뭐- SM이 있어가지고 예. 이제는 원탑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예쁘고 재능 있는 애들이 다 일단 일로만 달로 와요. 간다. 일단 와요. 예. 자 그래서 다 캡처됐어. 예. 그 사람들 어디에 보낼 거냐. 음. 그 분배의 문제가 있는 거죠. 주주로서 예, 예를 들면 SM의 주주 입장에서 SM의 주주 입장에서는 보면 그렇죠. 100% 샀으면 괜찮아요. 근데 60%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이 우려가 규모의 남아있다. 경제를 하이브한테 몰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죠. 네. 예. 주주의 입장에서 뭐 그렇게 생각할 그건 수 할 수 있을 것 있죠. 같습니다. 왜냐면 나는 네. 60%가 지금 나는 SM에만 투자돼 있는데 이 예. 하이브 주주들은 하이브가 SM 40%만 갖고 있으면 하이브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때문에 해외에서는 동시 상장을 이게 잘 안 하는 거고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가 더 파이가 커지는 게 파이가 커지는 게 더 좋은 거냐 이게 다일루션이 됐을 때 한쪽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한 거냐의 문제일 텐데 그거는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아무튼. 그래서 예 맞아요. 이게 이런 문제가 다른 데도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저 나중에 뭐 예를 들면 카카오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혼나잖아요. 카카오랑 예. 카카오페이 때문에 이해관계가 이 똑같은 이슈가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아마 나올 텐데 40%를 샀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경영권 확보한 다음에 사실 재무적으로 연결을 하거나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100%를 확보하기 원할 거예요. 일단 50%를 확보하기 원할 거고 예. 예, 연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나중에는 100%를 확보하기 원할 거예요. 그죠? 하이브 네.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은 나중에 추가로 현금을 들여서 사거나 아니면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추가 지분을 획득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 나머지 60% SM 주식이 주가가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을까요? 나중에 좋죠. 인수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나중 게 좋죠. 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 이해관계 상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MBK, UCK 케이스는 되게 모범적인 부분이 물론 거기서 무슨 오스템 파마에 돈 더 주고 이런 거 있지만 여기도 또 있거든요. 그런 거. 근데 100%에 대해서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 경영권이라는 게 권한이 너무 강력해요. 이 사회를 장악해 버리면 사실은 웬만하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다 맘대로 할 수 있어. 웬만하면. 인수하려면 인수하는 거 좋다. 그럼 다 가져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 미국에서는 말이네요. 이런 경우에 항상 100%를 사요. 그건 뭐 아시잖아요, 본부장님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좀 우려가 된다. 예. 자, 두 번째 가격이 낮다 하는 부분. 예. 예, 가격이 낮다 하는 부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저는 회사에서 이제 첫 번째 발표한 거를 가지고 숫자를 좀 돌려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위에다가 써놨는데 이게 이 페이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자, 이게 어쨌든 이게 되게 너무 좀 자세한 내용이라 하여튼 이게 뭐 그 결국에 보면 센터가 여러 개로 늘어나요. 그럼 여기 각각에 있는 센터장이 이수만 프로듀서보다 잘할 가능성이 높냐 낮냐 하면은 예. 뭐 모르겠어요. 낮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잘하면. 왜냐면 이수만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증명된 프로듀서잖아요. 어쨌든. 예. 예. 근데 그렇지만 이 5명 중에 어떤 확률적으로 어떤 사람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한테 더 권한을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 덜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 다 의사결정을 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가수가 더 많이 나와요. 예. 노래도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그래서 이게 그리고 그 나중에 되면 레이블까지 만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멀티 레이블이라고.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거보다는 하여튼 무조건 더 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해서 이미 성공한 사례가 뭐냐? JYP입니다. JYP 4.0 아까 JYP가 JYP 2.0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박진영 프로듀서가 조금 옛날에 컨펌 해준다는 거에 손을 뗐어요.
그러면서 본부장과 전문 경영인들이 해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이 음악선정위원회 신설하고 이 업무 분배하고 아티스트 체계, 본부 체계를 변환하면서 이게 그 발매 앨범 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보세요. 9개, 10개에서 지금 30개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30%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원래 JYP가 그 SM보다 훨씬 작았어요. 시총이. 예. 역전했거든요. 최근에 이 하이브 이 공개하면서 있기 전까지는 JYP가 더 커졌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SM도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게 보면 이때까지 최근 6년 동안에 새로 나온 아티스트가 에스파밖에 없는 거 아세요? 그런가요? 응. 네. NCT 드림이 2017년, 18년 나오고 예. 그 사이에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에 딱 하나 있는 게 에스파예요. 예. 근데 에스파 좋긴 한데. 좋긴 한데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SM 단일 프로듀스 체제의 장점일 수도 있죠. 저도 음악 엔터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도 예. 투서 들은 이야기 하는 건데 예. 근데 그 사이에 생산량이 많아지는 시스템은 아니다. 그 사이에 JYP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스트레이키즈, 엠믹스, 뭐 무슨 엑스트라 오디너리 히어로즈 뭐부터 하면서 뭐 가수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보세요.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예. 자 이게 결국에는 그 아티스트 수 증가. 그러니까 그 앞으로는 이제 연간 2팀씩 데뷔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2025년에 21팀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2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평균 앨범 판매량을 보면은 트와이스랑 스테이키즈는 한 5개에서 7개 발표를 해요. 되게 트와이스가 하도 일을 많이 해서 소와이스라고 하거든요. 소처럼 예. 일한다고. 예. 근데 에스파는 지금 너무 팬들은 지금 솔직히 너무 답답해. 너무 안 나요. 걸스가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NCT 드림도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퀄리티 컨트롤이 되겠죠. 이게 다 이소만 선생님이 다 결국 컨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너무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컨텐츠 양이 적은 거야. 예. 근데 이게 해소되면은 팀도 많아지고 앨범 숫자도 늘어난다는 거죠. 예. 대표님 죄송한데 예. 지금 중간에 기사가 갑자기 하나 떠가지고 네. 이거 관련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CJ그룹이 카카오의 제안으로 SM 인수전에 뛰어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얘기인즉슨 지분율을 꽤 높게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다면 이제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뛰어드는 셈이 되는 건데. 그리고 아까 온라인에서 했던 얘기랑은 약간 좀 결이 다른 행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거 좀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고 뭐 그런 확인 안 된 루머니까요. 그냥 보시죠. 예. 예, 그냥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이거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네. 여쭤볼게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어쨌든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카카오가 처음에 이사회랑 딜을 해서 9%만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사회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인수되고 싶지 않다. 예. 그죠? 그렇지만 누가 적대적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이 이사회 분들이 어쨌든 방어를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거는 뭐 상황이 바뀐 거니까 최초에 예. 그럴 때랑. 사실 우리나라에서 드문 일이긴 한데 경영진이 어떤 주주들을 반대로 규합해서 자기의 경영, 그러니까 자기 위치,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미국에선 종종 있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KTNG 같은 경우에 예. 그 백봉인 사장님이 그 하여튼 외국인 주주도 규합해가지고 본인 자리 아마 지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거는 앨범 발매량 네. 관련해서 아티스트가 점점 많아지면은 기업의 어떤 실적 측면에서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예. 그 주가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10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저희가 러프하게 돌려봤어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가수 숫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앨범 판매량도 늘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생각에는 이게 22년 기준으로 매출이 한 5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 계산 이런 식으로 돌려보면 가수 숫자 2배로 되고 앨범 판매량 좀 늘어나는 거 하면 매출액이 1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예. 2025년에 요 계산법에 따르면 요 계산법에 따르면 이거 저희가 그냥 뭐 러프하게 돌린 거니까. 근데 이 오퍼레이팅 마진 30%는 누구 거냐? JYP예요. 지금 SM은 19%거든요. 근데 그 중에 6%는 라이크 기획이에요. 예. 라이크 기획을 더하면 SM도 25%예요. 그럼 나머지 5% 차이는 여기저기 뭐 다른 비효율성이니까 JYP 정도 되면은 30%가 되면 3천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 대비해서 이제 시가총액을 보면 예. JYP가 지금 한 30배? 그 과거 12개월 기준으로 그럼 SM 한 25배만 해도 이게 7.5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당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30만 원 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거니까 물론 그게 더 잘 될 수도 있고 덜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안타깝죠. 지금 이 플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SM이 좀
그러니까 이수만 총괄 PD가 있는 체제가 좀 독특한 것 같고 독특하죠. 다른 데들은 다 이제 멀티로 일종의 하죠. 멀티로 하는 하이브도 멀티로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멀티로 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하이브가 인수했다고 해서 꼭 이런 이번에 발표한 SM 3.0 멀티 시스템이 무산된다고 가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예. 그러니까 꼭 무산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SM은 이제 SM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예. 하이브는 하이브와 SM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관점인 거고, 예. 이제 SM이 하이브의 그 여러 가지 레이블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서브 레이블 중에 뭐 어도어나 소스 뮤직이나 플레디스 같은 그냥 하나의 회사가 된 빅히트처럼 그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건데 이제 그 안에서 뭐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겠다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겠지만 그게 이제 SM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회사와 어쨌든 하이브 그룹이라는 거 안에서 하이브 레이블즈를 묶여가지고 운영하는 건 조금 다를 수 있다. 예, 그 정확한 방향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SM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적대적 인수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예. 제가 SM 쪽 어제 그 주부사장님이 성명을 하나 냈잖아요. 네네네. 그러고서 뭐 몇몇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김민종 씨도 그렇고 유영진 씨도 그렇고 예. SM에 있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네네네. 쪽 사람들. 맞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세 임직원의 분이죠. 의사는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 나온 분은 세 분인데 이게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을 그러니까 이거를 임직원이라는 표현을 혹시 온라인에게 같이 의견을 맞췄던 그렇지 않아요. 경영진만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인 숫자가 겁니까? 있습니다. 여기 저 22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야, 오늘 뭐 자료 많이 준비하셨네. 예. 자 짠 보시면 거 아닌데 이거 아니 예리한 질문인 줄 알았는데. 온라인에서 투표를 했어요. 예. 투표를 했어요. 어. 네, 그거 기사도 났어요. 기사도 참고로. 자, 현 경영진 계획에 찬성, 이수만 지분 매각 반대 85%. 예. 지금 SM 내부에서 SM 내부 블라인드에서 투표했고 이거 기사도 나왔거든요. 예. 요거는 SM 분들한테 확인해 보세요. 아. 그리고 그다음에 하이브 인수설에 대한 SM 공동대표 및 경영진 25인 입장문. 저게 네. 제가 알기로는 전체 26명이거든요. 예. 예, 25명이 서명해서 낸 거예요. 우리는 적대적 인수에 반대한다. 예, 그렇죠? 이거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특히 하여튼간 이사회와 경영진과 임직원이 이렇게 반대하는 거는 적대적 인수라고 볼 수 있죠. 예, 적대적 인수인 거고. 뭐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아요. SM이 원래 하이브보다 더 큰 회사였고 경쟁자인데 뭐 자부심이 그건 있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좀 자존심 상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이게 그거야. 사실 보통 적대적 M&A라고 할 때는 원래 최대주주하고 경영진 이사회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그거에 네. 반할 때 네. 적대적 M&A라는 표현을 보통 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사회랑 경영진이 이제 그 주주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최대주주하고 반대가 됐을 때 어디가 그래서 적대적 저는 M&A인지 이게 모르겠어. 인기는 없는 거지. 예, 약간 이게 인기는. 굉장히 근데 심지어 예. 임직원도 이수만 선생님 나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아까 그 85%가 이수만이 다시 돌아오는 거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SM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사회와 최대주주는 별개예요. 이사회는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그건 되고 맞습니다. 이사회는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예.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반대로 이사회는 최대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걸로. 그래서 최대 주주에 반하는 게 이사회에 반하는 걸로, 회사에 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전 두 개는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비정상이었던 거지. 이게 정상이고요. 예. 우리나라가 비정상이었어요. 이 케이스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서도 보세요. 미국은 그 주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배 주주가. 왜냐면 지배 주주가 돼도 의미가 없어요. 그 이사들이 지배 주주 말을 안 들어요.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요. 무조건. 법적인 그 책임이 너무 세서. 예. 그 경우에 그러면 거기 어쨌든 10% 15% 가진 누가 주주가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이 반대한다고 이사회가 찬성하면 이거는 프렌들리한 우호적 인수고요. 미국에서도 이사회가 반대하면 적대적 인수입니다. 그러면 온라인 입장에서는 주주로서 1%를 가진 온라인의 입장에서는 하이브가 됐건 지금 뭐 카카오와 현 경영진이 됐건 주가를 더 올려주고 회사를 잘할 사람 편이다 우리는 맞아요. 그런 입장입니까? 그냥 그런 입장이고 저는 하이브가 사도 상관없어요. 예. 사는데 근데 일단 주가가 너무 싼 것 같다. 1번. 아 그거는 2번. 그건 싼 것 같다. 2번 100% 사라. 아 살려면 왜냐면은- 우리 것도 좀 같이 사라. 아니 그러니까 비싼 값을 주고 아까 제가 3년 뒤에 30만 원 간다 그랬는데 예.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그것도 뭐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지금 20만 원에 해줘요. 3년 안 할 수도 기다리고 있지. 지금 20만 원 해주고 100% 산다 그러면 팔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모든 주주들에게 그게 좋잖아요. 저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주주들에게 그게 좋잖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지금 12만 원의 공개 매수에 참여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주들한테는. 이 상황이 이 회사는 가치가 더 있어요. 이거보다. 이거 만약에 이미 그리고 그 낙장 불입이라는 거 아세요? 예. 하이브는 이미 발을 담궜어요. 예. 이수만 지분 14.8% 사는 거 이미 SPA 찍었어요. 예, 공개 매수 상관없이 사야 돼요. 자, 12만 원에 공개 매수 실패했어요. 하이브가 올려서 공개 매수 안 할 것 같으세요?
자 오스템 그러니까 저 게임 띠어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오스템은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 그 저기 김수민 대표가 유니슨 나와가지고 우리 공개하면서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 절대 안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예. 예. 올라갈까봐. 올라갈까봐 실패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줘야 돼요. 왜 이번 건 실패할 거라고 보십니까? 실패할 이번 거라는 게 아니라 예. 주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면은 공개 매수를 안 하겠냐는 거죠. 14%를 이미 갖고 14.8 있는데. 샀는데 14.8만 사가지고 영향 확보 안 되잖아요. 주주로 있을 사람들이 거냐. 다 합심해서 네. 안 팔면 그러니까 40%가 이게 안 게임 되면 띠어리인데 알바키 하신 그 삼성 빌딩 앞에 알바키 하는 그 건물 아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그 주주들은 너무 좋은 상황인 거예요. 꽃놀이패야 안 팔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안 팔고 그러면 더더욱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14%를 그냥 어중간한 지분으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올려서 다시 살 거냐. 살 네, 거냐. 뭐 저를 뭐 미워하시든 뭐든 상관없는데 이 상황이 예. 어쨌든 만드는데 제가 일조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이 상황에서 주주들은 최고의 수익을 얻는 것이 핵심이다. 본인 그리고 만약에 지금 12만 원의 텐더가 성공해서 경영권이 장악이 되면 아까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100%를 사도록 그리고 이번에 최대한 주가 올라가게끔 행동하시는 것이 맞고 이거는 너무 이런 상황이 없어요. 이거 약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딜이 이렇게 됐는데 실사도 안 하고 하신 거거든요. 그것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예. 약간 낙장 불입이라서 그럼 제일 좋은 상황이 뭔지 아세요? 자 이번에 공개면 실패. 예. 그 다음에 가처분 기각. 하이브 14.8, 카카오 9. 예. 요게 제일 좋은 상황 아닌가요? 그러면 둘 다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버리죠. 요게 주주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상황 아닌가요? 둘다 왜 더 지금 사야 텐더 12만 원에 참여하냐고요? 바보 아니면은. 그러니까 절대로 참여하지 마시라. 예를 들면 이건 물론 시나리오입니다만 이럴 수는 없습니까?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 이수만 총괄 아직 그러니까 지난해 말 주주 명부를 기준으로 이번 주총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의결권을 위임한다. 이수만 그렇죠. 총괄 이게 위임하기로 했어요 이미. 예, 의결권을 위임했어요. 그러면 그 표가 어쨌든 최대 주주의 표니까 그쵸. 그거대로 이사회 멤버들이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표대결을 몰라요. 해야죠. 예, 표대결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최대 주주가 아니었잖아요. 예. 표대결에서 이겼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 몰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어요. 예. 개인 투자자들도 있고. 그러면 이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이제 어떻게 의견을 평가하느냐? 내는데 아. 기본적으로는 현 이사회가 제시하는 거에 찬성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파악하시기에는 아니 대체로 그게 아니라 원래 의결권 자문기관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거 아시죠? 예. 반대할 때는 반대할 만한 사유를 적어야 되고 찬성할 때는 그냥 찬성해도 그러니까 지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현 이사회가 보세요. 예. 실적도 좋았고 예. 주가도 많이 올렸죠. 예.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되는 이야기들을 다 해소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예. 지금 이 회사들의 사내이사들의 연임을 반대할 때는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뭐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뭐 모르겠어요. 강력한 이유가 없으면은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찬성으로 나온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추천한 사회이사들 예. 회사와 합의 이사회 추천으로 추천할 거죠.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분들이 나와요. 제가 미리 예고합니다. 2월 20일 날 뭐가 난다고요? 사회이사 후보 예. 추천. 엄청난 분들이 나온다고요? 사회이사 후보분들이 제가 사회이사 임시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저희 예. 계시잖아요. 이남원 네. 교수님 계시죠. 네, 그러니까 되게 누가 봐도 되게 이분들은 정말 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다. 예. 이런 분들이 후보로 추천할 거고요. 예. 이랬을 때 그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뭐 저를 반대하는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되게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의 가버넌스 개선과. 예. 근데 그러면은 주총 때 이수만 표가 있더라도 작년에도 졌는데 지금 이사회에서 그랑 싸우는 거거든요. 이제는 예. 최대 주주가 그러니까 최대 주주와 이사회가 싸우는 건 상황에서는 예. 이사회 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저 이게 시간이 어차피 조금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이렇게 된 거 이게 어차피 흐름대로 가기는 글른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좀 하나 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예. 뭐 답변해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저는 그 이수만 PD 총괄 PD 쪽에서 그 가처분 신청을 내고서 온라인에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하나는 그 라이크 기획 종결 이후에 뭐 몇 년이죠? 3년간 네. 500억? 92년까지 계약이 돼 있다라는 내용을 하나 내셨고 네. 그리고 그 전에 라이크 기획과의 그 줬던 그 매출이 국세청에서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그렇죠. 그 얘기는 외부 기관과의 거래로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을 내셨잖아요. 네.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런 식의 어떤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럴 때 일종의 뭐라 그럴까
문제가 있는 점들을 지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두 개를 지금 보여주셨는데 네. 혹시 이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수만 PD의 어떤 그동안의 경영을 하신 분은 아니지만 그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를 추가로 공개하실 수도 있나요? 예, 그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명확하게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수 선생님은 내가 경영권이 있어가지고 경영을 관여했는지,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난 사실은 주주로서 경영에 관여 안 했는지를 정하셔야 될 거예요. 예. 예, 그거에 따라 가지고, 예, 저희는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정보 열람 청구를 통해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더 있습니다. 예, 당연히 더 있고요. 저는 아하. 그 당연히 이제 주주분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게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번에 이수만 창업자가 추천하는 이사들과 예. 지금 이 개혁을 하고 있는 현 경영진과의 표대결이 될 거거든요. 예. 예, 거기서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더 이야기하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드가 있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요 마지막 두 가지 포인트 여쭤본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포인트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14 말씀하고 싶은 거 예.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는 저는 이게 그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제가 주주 관점에서 얘기했지만 팬하고 아티스트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문화적 독과점이 되게 우려됩니다. 일단 경제적으로만 봐도 하이브랑 SM이 이제 앨범 판매량 기준으로도 이게 합치면 52%고요. 여러 다른 기준으로 보면 70%, 80%, 90% 넘는 기준으로도 나와요. 일단 이거는 엄청난 지배적 사업자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이 통합회사에 잘못 보이면 사업 못 해요. 뭐 곡을 공급하는 사람이든 독과점 콘서트- 이슈. 네, 이 경제적인 독과점 이슈가 굉장히 크고 이거는 분명히 공정위에서 아마 볼 것이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게 결국에는 SM도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틱톡 보시면은 이렇게 네 개로 나눠가지고 SM, 하이브 뭐 나눠가지고 같은 춤을 다르게 추는 거 그 영상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기획사마다의 그게 그 레거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M도 이수만 창업자가 은퇴하지만 그 레거시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합쳐지면은 하이브 레이블도 많이 있지만 예. 그건 하이브로 묶여 있어요. 이제 앞으로 SM, 하이브, JYP, YG에서 SM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게 정말 팬들 입장에서 어떤지 이 문화적 발전 차원에서 다양성이 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 우려가 있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좀 한 가지 의문 사항은 저는 예. 이게 6번인데요. 이게 그 하이브 자본 총액의 40%에 달하는 되게 큰 규모의 거래예요. 1.1조 원이에요. 예. 이거를 근데 실사를 안 하고 했어요. 하이브의 경우에 네. 법률 실사, 회계 실사 뭐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회사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건 예. 하이브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예.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기업 결합 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에 질 수 있어요. 지금 여전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되게 큰 규모의 지금 투자를 했는데 이게 과연 좀 하여튼 되게 저도 주식 투자하고 기업 운영하던 사람이라 관점 봤을 때 되게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혹시 카카오 쪽 입장은 없습니까? 이 지금 복잡한 벌어지는 상황에서 카카오는 너무너무 조용한데 사실 카카오의 입장은 좀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그거는 뭐 저한테 따로 얘기해 준 건 없고요. 예. 하여튼 카카오에서 추정하시는 바라도. 카카오에서 IR 할 때 카카오는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예.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하여튼 더 이상 지분 취득 계획도 없다고 밝혔어요. 본인이 IR 할 때. 뭐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지만.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전략적 시너지 어떻게 할지 이런 거 다 발표했거든요. 예. 근데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진짜 40%가 인수되고 경영권이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이브한테 2,200억을 하고 준 셈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가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되게 난 모르겠다.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네. 혹시 온라인 입장에서는 아까 뭐 30만 원 장기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공개 매수 참여해서 12만 원에 정리하실 가능성은 없습니까? 근데 제가 참여해도 12만 원에 다 못 팔잖아요, 어차피. 예. 근데 하여튼 되게 걱정돼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래서 아마 그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이 그대로 구조대로 간다 그러면 일단 참여 안 할 거고요. 예. 공개 매수에는. 예. 그러면은 이제 여전히 감사님도 계시고 예. 소액주주로 남아서 이제 이 뭔가 이해관계 상충되는 부분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 계속 사게끔 제 값에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네, 저희가 사실 그 이수만 PD의 법무법인에도 네. 하실 얘기가 있으면은 나와 주십사 요청을 드렸고요. 네. SM 쪽에서 성명을 내신 분께도 그 말씀해 주실 얘기가 있으면은 참여를 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게 온라인만 나오니까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셔서 거기에다가는 출연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바로 나와 주시면 저희도 예. 이제 언제든지 마이크를 드리니까 예. SM
또 환영하고 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나오면 제일 좋겠네. 그러니까 이수만 총괄 PD님 출연 요청을 좀 드렸는데 네. 그 뭐 병원에 계시다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뭐 오늘 어떤 한몽 뭔 행사에 가셨다는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나오시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마이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뜨거운 문제인데 온라인 파트너스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근데 줄 대표님 몰랐을 것 저희가 같은데. 이렇게 모르셨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네. 솔직히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관련한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셨던 경영진과 온라인이 네. 카카오와 오늘 나오는 보도에 나오는 CJ와의 관계를 전혀 몰랐다는 거를 사실 일반적으로 신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근데 몰랐습니다. 하여튼 뭐 CJ도 좀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이슈는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예,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온라인 파트너스 이창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도 여기까지 하고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네. 손에 땀이 나네요. 저희는 이를 불에 타 죽겠습니다. 자,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